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단단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자기 성찰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얼굴에 나는 위험하다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놓고 소리치며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매력, 친절함, 그리고 아주 미묘한 조종 뒤에 교묘히 숨깁니다. 심층 심리학의 위대한 개척자 칼 융은 단지 인간의 정신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무엇을 숨기는지에 대해 평생을 바쳐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큰 소리로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곁에 스며들어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항상 폭력적이지도 않죠. 때로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위험 신호를 놓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한평생을 바쳐 인간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무의식, 즉 그림자를 이해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신뢰, 심지어 사랑까지도 처음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송두리째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6가지 심리적 패턴, 6개의 가면, 즉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6가지 성격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가면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적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 그들은 늘 고통받고 항상 공격당하며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공감하며 돕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회복에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게 되죠. 하지만 융은 이 현상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원한 피해자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그 뒤에 깊은 조종 심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언제나 피해자라면 당신은 결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변할 필요도 없죠. 자기 내면의 어둠을 마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성적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유발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교묘하게 의무감으로 바꿔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은 진정한 치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통제력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른다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무력함을 가장하여 감정적 조종을 통해 번성하는 내면의 그림자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힘,
즉 당신의 연민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느새 망가지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력적인 거울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거울처럼 정확하게 비춰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 쉽게 동의하고 지지하며 당신의 농담에 가장 크게 웃어줍니다. 당신의 꿈을 존경하고 당신의 불안감을 어루만져 줍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진실된 모습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과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그 사람은 가면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진정한 자아는 숨겨지고 보호받으며 누구에게도 닿지 않고 결국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썼습니다. 매력적인 거울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체도, 안정감도, 일관된 가치관도 없습니다. 오직 상황에 적응하고 흉내내고 좋은 인상을 주려는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더 최악의 경우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연기 속에 비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연기와 악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수동 공격적인 조력자입니다. 유형은 정말 교묘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싸우지도 않죠. 대신 당신의 말을 다 들어준 뒤 넌지시 암시하고 힌트를 주며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 나는 단지 내가 실망하게 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 혹은 그런 시도를 하다니 정말 용감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지 못했을 거야. 언뜻 들으면 지지하는 말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융은 이러한 역학을 조력자의 숨겨진 그림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적인 암시를 통해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침식시킵니다. 그들은 의심을 걱정으로, 두려움을 논리로, 비판을 성숙함으로 포장합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한계를 마치 자신의 한계인 것처럼 내면화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유형이 특히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척하면서 조용히 당신이 결코 자신들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없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죠. 조력자에게 그것은 조용한 자아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날갯짓을 하기도 전에 당신의 날개를 자르고는 그것을 지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비밀스러운 경쟁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절대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죠.
그들은 당신의 친구인 척합니다. 당신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든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성취를 축소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의 이야기보다 조금 더 낫고 약간 더 인상적인 이야기로 말이죠. 특히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이런 유형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유형이 무의식적인 열등감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에게 비춰주는 모습, 즉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대신 그들은 비밀리에 경쟁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베끼고는 원래 자기 생각이었던 척하고 칭찬처럼 들리는 비아냥거림을 던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보다 앞서 있을 때만 당신을 축하해줍니다. 당신이 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결코 축하하지 않죠. 당신은 그 긴장감, 억지스러운 칭찬, 미묘한 태도 변화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느낌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을 친구가 아닌 위협으로 보는 사람에게 신뢰를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말로 표현하지 않죠.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어. 내가 경고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신의 팀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바로 곁에서 지지자 역할을 연기하는 거울 속 경쟁자일 뿐입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이길 차례가 아닐 때 박수 쳐주지 못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 5번째, 영적인 나르시시스트, 즉 현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깨달은 사람,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감정적으로 진보한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말하고 철학을 인용하며 치유, 정렬, 그림자 작업, 마음 챙김과 같은 용어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들은 갈등이나 에고를 초월한 존재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것에 깊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분열된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영적인 정체성에 매달리는 반면 무의식적인 그림자는 은밀한 우월감, 통제력, 그리고 비판으로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논쟁으로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침착한 사람의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반발할 때마다 당신을 감정적이고 치유되지 않았으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아직 다루지 못한 트라우마가 건드려진 것 같네. 나는 그저 너를 위해 공간을 열어두고 있을 뿐이야. 너의 투사를 바로잡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내면 작업을 더 해야겠어. 지혜롭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권력 게임입니다. 그들은 심리적 용어를 사용해 당신의 현실을 무효화합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결함으로 재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의식적으로 깨어나려 노력할수록 그들은 당신보다 우월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영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포장하며 프레임을 바꿉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고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에고에게 멋진 옷과 수정구슬을 쥐어줬을 뿐입니다. 그들은 에고를 여러 개념 아래 묻어두고 그것을 초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믿고 인도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잡고 혼란스럽고 항상 그들의 명쾌한 해답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남겨둠으로써 말이죠. 그들은 동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를 원합니다. 그들은 치유가 아닌 권위를 원합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고요함을 깊이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연기일 뿐인데도 말이죠. 6번째, 언제나 결국 통제권을 쥐는 공감 능력자입니다. 이 유형은 공감 능력을 내세워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느끼고 에너지를 감지하며 상대의 기분, 몸짓, 긴장감, 숨은 의도까지 파악합니다. 쉽게 눈물을 흘리고 자주 당신을 위로하며 당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연결이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질됩니다. 바로 민감함을 통한 통제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반응을 억누릅니다. 불만을 표현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에너지가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전혀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통이 당신 탓이라고 확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미묘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혼돈을 밖으로 투사하며 세상이 자신의 상처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 능력자는 해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연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감정적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무신경하고 차갑고 불안정한 사람이 되어 그들의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추락이 아닙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에 그 짐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조절해주려 했으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혼돈을 깊이로, 민감함을 순수함으로, 통제를 친밀함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정체성은 이미 다른 사람의 감정적 폭풍에 휘감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적 복종입니다. 융의 조언은 단호합니다. 떠나라.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융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그 그림자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종적인 면을 마주한 적이 없기에 그것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통제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인정한 적이 없기에 사랑, 지지 또는 인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기에 그것을 고치는 것을 당신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곁에서 번성합니다. 융은 유일한 보호막은 자기 인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면을 알아차리고 친절함 너머를 꿰뚫어보고 말해지지 않는 것을 들으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전에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보게 되면 다시는 보지 못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융은 말합니다. 당신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당신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조종자들에게 끌린다면 당신 내면 어딘가에 아직 자신의 진실을 당당히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항상 피해자들만 있다면 당신 내면에는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그들의 가면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눌러온 모든 것, 너무 과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강렬하거나 사랑스럽지 않다고 배워서 묻어버린 모든 부분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도움이 되고 상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날카로움을, 본능을, 해로움으로부터의 방어벽을 잃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무례함을 용납하게 됩니다. 직감을 억누르면 이염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을 억누르면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며 서서히 당신을 좀먹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누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 누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게 하십시오.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신을 허락하세요. 분노하는 자신을,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자신을 허락하세요. 당신의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본능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추세요. 떠날 수 있는 당신의 일부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당신의 일부를,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일부를 통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처음 느꼈던 것을 신뢰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 믿기 전에 망설였던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했던 당신의 직감.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이 패턴을 읽어낸 것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칼 융은 당신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더 적은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융이 당신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온전하며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여정을